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깜짝. 그렇게 기다리시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시죠? 이제 강북을 후보 정봉주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시죠? 김용남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왜 웃으세요? 예? 너무 소개하면서 왜 웃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예. 혹시 저희 썸네일은 보셨어요? 못 봤는데. 못 보셨습니까? 예. 두 분이 이렇게 눈물 찍어내는 썸네일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한 거? 그건 봤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할 가능성이 이제 선거 가까워지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 신혜영 기자가 그런 거 잘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네. 당 이제 옮기시고 이제 예비 후보 되셔서 그런지 오늘 좀 점잖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쓸데없는 얘기 좀 방송하세요. 또 옆에 계신 기자님한테 쓸데없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얘기야. 점잖게 오늘 왜 점잖게 물어보세요? 뭔가 좀 이렇게 그 평소에는 점잖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쓸데없는 깰 얘기 아이스가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난 진짜 정봉주 의원 이럴 때마다 난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우리 핵심 인력이에요. 이분 떠나시면 진짜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요? 예. 제 그 한마디에 떠날 정도로 속이 좁아요? 충성도가 낮죠. 속 좁아요? 해당으로 갈 수가. 자, 그럼 두 분께 오늘 이제 정치 현안 얘기도 좀 여쭤보는데 그 전에 두 분의 또 각자 사연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 맞다. 지난 방송하고 예. 바로 다음 날 탈당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좀 섭섭하다. 근데 경선 시킨대잖아요. 예? 경선 시킨대.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이 떠났는데 뭘 마음이 떠났는데 아니 이미. 김용남 의원이 탈당하면서 네. 뜨거운 것 같아요. 국힘이. 그러고 나서 바로 경선 지침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것도 뻥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선에서 뭐해 이제. 아니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게 네. 마포 의뢰 갖고 후보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계양을 후보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건 무척 심각한 겁니다. 공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난 살다 이런 떴다방 그 행식에 네. 떴다방 행태의 공천을 처음 봐요.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제가 12번 총선 치른다 그랬잖아요. 에헤. 세봤어요. 12번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봐요. 원칙이 무너지는 듯한 게 우리 유권자들이 그때보다 점점 의식 수준이 높아져갖고 무지하게 예리합니다. 네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 사투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그 피해자시고. 저도 당했죠. 그거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네. 저는 정치 시즌에는 여의도 사투리란 표현 안 써요. 여의도 표준말입니다. 여의도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초동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걸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거라도 제대로 배우시라. 발언 수위가 지난주에 비해서 확연히. 난 이제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제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아니 탈당해갖고 개그계에 입문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다 후련해요. 김용남 전 의원님도 약간 반성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 당에 있을 때 임구망자 커버 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니 동영상 그거 안 보셨죠? 어떤 동영상이요? 그 왕자 관련해서 제가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 다른 방송 안 봐요. 커버 이러니까 장르만- 그렇죠. 심지어 거기 여의도만 경쟁 봅니다. 프로에 나가가지고. 네, 좀 섭섭합니다. 아니 그게 네. 텍스트만 보면 그 정확한 워딩은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 이게 정확한 워딩인데. 보종까지 하셨어요. 이응 붙이셨고.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 저게 거의 귀찮다.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런 투였거든요. 맥락을 보면 네. 내가 그 커버 친 영혼이 게 아니고. 없는 해명이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텍스트만 갖고
아니,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했다라고 비난하시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도 국민의힘 열심히 방어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살아야죠.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무작정 들이대요? 아니 근데 김용남 의원이 그 해명을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그 디펜스하고 해명을 하면서 참 그 괴롭고 네. 자괴감이 일었다라는 뉘앙스의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나도 그리고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때는 국민을 속이는 줄 뻔히 알면서 음. 아닌 척했지만 이제 속은 걸 얘기할 때가 왔다. 아니 근데 속았다는 거 언제 깨달으셨어요? 아니, 대선 때는 하면서 깨달았어요. 대선 이럴 때. 때는 정말 이렇게 못하실 줄은 몰랐어요. 기본은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랬어요 그때. 대선 때만큼은. 근데 네,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는 점은 있었는데 그때 거의 윤핵관 이상하다, 시절 이상하다.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죠. 그 아무리 의원님, 핵관이라도 뭐 김 의원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속였고 나도 속였다. 그때는. 아니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언제 그거를 깨달으셨어요? 아니 완전-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없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김용남 의원의 의식 구조는 참 이상해요. 그분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네. 그분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했어요. 아니 저는 이상하신 헌법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사법고시 본 사람은 헌법 때 한 번 읽어보잖아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평생 헌법 안 보지 않습니까? 두 번 봐야 돼요. 두 번 봐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 헌법을 봐요. 1차 시험에도 들어있고 2차 시험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1차 시험에는 문답형으로 하나 나오고 2차 시험에는 아예 안 나와요. 아니 뭐 아니, 법조인보다 더 보셨어요? 잘하세요. 아니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 세상에 감옥을 내가 고시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사실 보셨어요? 헌법은요. 예. 50점짜리 큰 문제 하나, 25점짜리 작은 문제 두 개, 예. 세 문제가 2차에 나오고요. 아이고, 자세하게 다른 아니, 과목하고 똑같이 우리 봅니다.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깜빵에서는 그렇게 보나 보죠. 감방에서는요 헌법을 외워요. 헌법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외워요. 다시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안에서도 하긴 내가 헌법이 지키는 그 인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 거리 그 네.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1조 2항을 달달달 외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조 2항은 뭐예요? 1조 2항이요? 그걸 모르세요? 집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네. 뭐죠? 모든 권력은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1조 그 2항. 앞에는 왜 생략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제대로 안 해오셨네. 아니요 중요한 게 깜빵에서 배워서 그래요. 뭘 자꾸 물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이제 감방 갈 영순이에요. 나 오늘 논평에서도 세게 깠는데 사실. 아, 예. 그래요? 뭐라고 깠어요? 네? 뭐라고 깠어요?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기초적인 경제 상식을 갖추시라. 누구한테요? 이렇게 했었죠. 대통령 때 그렇게 했죠. 대통령 깨가 뭐예요? 대통령한테죠. 아니 그거라도 해야죠. 아직 좀 때를 덜 받으셨네. 그러니까 뭐 경제 얘기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삼성전자 주당 2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 얘기. 네. 이건 좀 약간 뭐 늘 그 포퓰리즘 비판하신 분이 이것도 좀 약간 포퓰리즘성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7만 전자인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네, 적용받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PBR이 보통 45 내지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4, 1.5 정도 되니까 네, 한 30배 30배 정도 높으니까 이걸 적용받는다면 7만 전자가 아니고 200만 원대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수치상 틀린 건 없어요. 다만 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일종의 팹리스라고 볼 수 있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PBR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그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먹고 상표 살아야죠. 방송을 보는 것 저쪽에 저도 일종의 먹고 살아야죠. 충격요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과 같이 네. 그 하자는 건 비싼 주식으로 평가받는다면 근데 그렇게 그거는-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평균 PBR에 적용을 받으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20만 되겠죠. 원 좀 넘겠죠. 20만 원 넘죠. 미국이 한 4.5배쯤 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평균 PBR은 1이 우리나라 안 되니까. 1이 조금 안 되죠. 네, 1이 안 0.9 되니까 뭐이 정도 넘어가요. 4배 이상의 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 30대
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쓸까 하다가 네. 이왕하는 거 세게 좀 세게 지르자. 지르자. 하자. 아니 논리적으로 틀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만 내용적으로. 주당 200만 원이면 일경 한 4,000조쯤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실래요 그렇게? 네? 일경 4천. 우리나라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우리나라죠. 건 GDP 누가 얼마인데? 잠깐 누가 써준 걸 읽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알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써준 걸 어제 읽은 그 것 얘기요? 같- 예. 아 갑자기 대통령 발언을 지금?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 발언의 내용이 알면서 한지 누가 써주고 한 써준 건지. 건 아니에요. 써준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어제의 발언은 뭐냐면 유명한 경제 관련한 유튜버가 물은 게 한국 주식은 항상 저평가를 받는다. 네네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한 네네네.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의원님 얘기는 아니고 네, 이건 이제 어제 대통령 벌어졌던 얘기고 일. 대통령 조금 얘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는 의원님 의원님 얘기고 그건 제 얘기고. 네.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질문자의 의도는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뭐 그러니까 주주를 우대해야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그 해결 방안을 물은 건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답은 그 답을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깎아주자.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안 오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논평을 방금 쓰고 왔는데 네.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대로 하면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깎아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 야 이게 원래 상속세대로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이 상속세를 1조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율을 반으로 깎아줘서 5천억 5천억만 내면 되니 네.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 주가를 2배로 올려서 다시 1조를 내게 만들자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를 깎아주면 주가 그런 오른다는 해석도 논리는 가능하네요. 상속세를 깎아주면 상속세를 우리가 너무 조금 내게 생겼으니 야 이건 양심상 안 되겠다. 더 내기 위해서 올리자. 그래서 주가를 2배 이상 올려야겠다라는 논리잖아요. 이런 기적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좀 모르고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다 나와 있지만 거기 보면 8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면 최소 코스피 5천은 된다. 예.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 검토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지금 최고 세율 60%인 과점주주에 대한 최고 세율 60%는 일단 50%로 할증 부분은 없애고 네.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율의 인하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월요일자 발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순서를 읽으셨나 봐. 그러니까 상속세 결론은 깎아주면 이제 주가 그쪽,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잘 비판하셨고요. 4월 11일 경제 쪽에 꽤 해박하시니까 4월 11일 이후에 이쪽하고 3% 하세요. 국회 들어갈 일 없잖아요. 아니 왜 왜 그러세요? 걱정하세요? 3% 출연하세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니 여기 사랑의 열매 말고 노란 배지 달고 와서 할게요. 3%하고는. 알겠습니다. 짠해 죽겠어. 네. 아니 아니, 어쨌든 네. 그렇게 아니, 고군분투를 아니 형님 걱정이나 예.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누굴 짠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두 분 가만 계세요. 잠깐만요. 신혜영 기자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여기는 직원이잖아요. 직원 얘기는 나중에 들어도 돼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근데 왜 짠하냐 하면 네. 김용남 의원을 민주당에서 눈독을 들였어요. 민주당에서요? 예. 영입제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 지난주에도. 농담이 아니고 언제요? 아니 당에다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획을 하면서 이쪽 저쪽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툭 보는데 기사가 또 갑자기? 김용남 탈당. 에이, 그때 빨리 잡아야죠. 아니 빨리 잡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워낙 그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놓다 뺐다 조정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뺐다 해보니까 경쟁력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네. 경쟁력은 없죠. 아, 경쟁력은 없는데 오면서 충격파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80%면 네. 한 95%쯤까지 가서 당선 확률이 좀 있겠다.
그리고 그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저쪽에 조금 이미지 있는 사람하고 붙이면 네. 싸움이 되겠다. 네. 그럼 경쟁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본인도 업그레이드, 당도 선물을 받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딱 하고 있었는데 놓쳤구나. 이 아저씨가 급해. 저희 지난주에 용과복 목요일에 하고 그때도 이제 여쭤봤잖아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근데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탈당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단 그 탈당 회견 하실 때 아니, 짧게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얘기해도 아니, 돼요? 그거 보기 전에 네. 제가 그거 왜 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네. 왜냐면 저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야, 지난주에? 김의원 민주당 와 그랬더니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그랬더니 에이 뭐 절 부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봐봐. 아. 그랬더니 가고 그냥 바로 입당 선언을 해버린 이미 거야. 정해져 있었지. 그래서 가기로. 제가 그 얘기는 했어. 네. 이걸 물어봐. 핵심이 연락 와. 개혁신당에서 연락 와. 연락 와? 그러니까 미소?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다고도 하고 안 온다고도 들릴 수 있는데 뭔가 접촉은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다 오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세게 접촉이 온다는 이미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제 이제 전략팀들을 딱 데리고 빨리 연락하자.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네. 그랬더니 어느 쪽에 놓도 카드가 되는 거야. 아쉽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우리 그 민주당원이세요? 민주당 아니 아쉬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그 인간적으로. 정혜임 씨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말이 움직였는데 대마를 잡으러 들어가긴 안 될 것 같아. 말을 움직였어도.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필드로 말이 움직였으면 대마를 잡을 수 있었는데 뭐냐면 4월 10일 안 될 것 같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혔어요.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에 바람이 불 거예요. 역시 전략기획위원장. 네. 오렌지 돌풍이 일 겁니다. 오렌지 혁명입니다. 오렌지 혁명은요 제주도에서만 불어도 돼요. 귤이 오렌지잖아요. 자, 영상 네, 준비한 거 한번 영상 볼까요? 준비한 거 보고 좀 이어가죠. 수원 특히 발달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눈물.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이 오디오가 부족해서가 나가고 아니고 있- 네, 아니요. 여러분에 대한 그래요? 저의 사랑이 악마의 식어서는 더욱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과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말 실수했어요. 절대 악어의 눈물.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김용남 국민의힘의 의원이 저거를 호가 거울을 호위하는 몇 번을 세력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때문입니다. 왜 우셨어요? 아니 이제 순간적으로 울컥하죠. 왜냐면 이제 당원들 얘기할 때는 10년이 넘게 같이 있었는데. 네. 수원병에 이제 함께했던 식구들. 또 아까 그 정 의원님이 그 얘기하셨지만 연락 와 이랬는데 대답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왜냐면 입이 워낙 가벼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루 전에 얘기하면 이게 네, 맞아. 탈당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기사 웬만한 나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얘기를 듣고 좀 무슨 말이냐면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의원님이 연락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나 좀 데려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좀 넘었나? 네. 모 프로그램에 방송을 하러 갔는데 네.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준석을 만났죠. 앞뒤로 출연하게 돼갖고 그냥 우리 같이 방송을 하자 그래갖고 3명이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날 그 끝나서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그냥 헤어졌죠.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천하람 위원장하고 앞뒤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천하람 위원장하고 이제 인사하고 언제 남자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밥이나 먹자. 먹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천하람 위원장한테 밥이나 먹자. 네. 그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했어. 제가 했죠. 했어요. 밥이나 먹자고. 급한 게 여기에요. 밥이나 먹자고 전화를 했더니 천하람 위원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 저 말고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나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같이 봅시다 그래갖고 3시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한 달 전쯤이에요? 아니에요. 한달안 얼마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최근이에요. 최근. 아니, 아니야 그래도 그건 한 달 됐어요.
아니 우리가 방송에서 만난 게 한 달쯤 그게 됐고 한 달 한달 전이고 되고 만난 게 한 저녁 2주간쯤 해. 저녁 먹은 있었죠. 거는 탈당 선언하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아, 며칠 며칠 전에 급하게 이루어졌구나. 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이제 내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니까 주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안철수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없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국민의힘에 네.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네. 답답해 죽겠다 그랬더니 네. 거기서 그걸 뭐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랑 같이 하자. 한당에서? 같이 하자. 예. 같이 하자. 그래서 그리고 뭐 얘기를 던지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아, 거의 알아듣지. 국민의힘이 네. 답답한 게 뭘 얘기하면 일단 못 알아들어. PBR에서 막혀. 일단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회사 지금 팔면 얼마냐? 팔면 뭐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다 합치면 그게 또 100억이다. 그럼 PBR 1입니다. 그렇죠. 시총하고 네. 순자산의 비율을 네. 의미하는 건데 이런 대화가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저랑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민주당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민주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술 먹고 그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를 해야지. 100번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기껏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야 그거 뭐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 기업들이 싫어할 텐데 그걸 왜 해?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걸 내가 계속 겪어야 되냐? 근데 그 전에는 그분들 다 국민의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알아듣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알아듣고 공감하는 사람은 그 당에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그 알아듣고 공감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감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아니야 하지 대표감이 아니라고 않으셨나요?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기억해 우리 어딩이야. 신혜영 기자는. 잘못된 어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좀 없고. 많이 비판을 하긴 하셨잖아요. 그때 이준석 이제 대표. 대선 전에 대선 운동의 방법과 관련해서 네. 대표가 대선 후보를 너무 가볍게 안 다룬다. 된다. 그래서 아니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인데 그럼 방법론을 갖고 얘기하고 그때 이준석 당시 당대표 시절에 윤핵관을 하도 공격하길래 네. 아니 그럼 뭐 윤핵관은 있고 이핵관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툰 적은 있죠. 네. 근데 그때는 힘이 센 당대표 시절에 싸웠던 거고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축출된 다음부터는 저는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우리가 품어야 된다, 뭐 네. 감싸 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지.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 퇴임 이후에는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 한들 뭐예요? 이미 제3지대 퇴임하셨는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이 역할이 뭐예요? 이 롤이? 가장 큰 책무는 제3지대 통합이죠. 미래대연합 사람들 만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나고. 그 중책을 맡고 계시는군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롤인데 네. 이게 당이 워낙 작고 저희 다 합쳐봤자 1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용인 네. 뭐 천하 용남인. 예. 합치고 다 해봤자 10명 조금 넘는 수준이라 네. 전략기획위원장의 역할만 빨리 할 수는 사람들 모으는 없습니다. 것?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뭐 네. 조금 전에 제가 논평도 쓰고 왔는데 뭐 대변인 바쁘면 대변인 역할도 해줘야 되고 정책도 월요일날 제가 발표했는데 정책 분야도 한 꼭지 맡아서 해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물밑에서 만난 제3지대 인사가 있나요? 그거는 조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래요? 있긴 있으시군요. 오, 있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 양당에서 나와서 뭔가 하고 계신 분을 만난 거죠? 양당에 계시는 분 아니고. 그거 꼭 얘기해야 심지어 돼요. 예를 들면 당 내에 있는 사람 만났으면 더더욱 뉴스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누군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 있는 분은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신당 이것저것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죠? 아니 이미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만나고. 만났고. 그렇지 않은. 네, 당에 그렇죠. 계신 분도. 네. 살짝 살짝만. 그분들도 당에서
당에서 나올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을 만나신 거겠죠? 생각 없는 사람을 왜 만나요? 그렇겠죠. 내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에 계신 분들, 그냥 밖에 있는 분들은 네. 살짝 표현을 쓰니까 살짝 굳은 자가 돼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분들 네. 중에서도 1월 10일 날까지 공직자들이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 벗은 공직자들하고 네네네. 충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예, 충돌하는 지역은 대표 주자. 충돌하는 그 지역은 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교집합을 맞춰봐요. 충돌하는 지역인데 충돌하는 지역에 초선이냐, 충돌하는 지역을 봤더니 다선이냐. 네. 그럼 다선은 물 먹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분들 중심으로 먼저 만나죠. 다선이 물 먹는다는 건 다선이 잘린다. 감점이 예, 있어요. 다선 감점을 삼선 발표했잖아요. 이상은 예, 감점이니까. 감점이니까 초선도 아웃은 아웃인데 네. 초선 지역은 그래도 아웃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반선이거든요. 초선도 아니고 반선인데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그만둔 사람들이 갈 만한 지역들을 전략으로, 먼저 찾아보고 꽂힐 그 예. 지역에 다선일 경우에 먼저 만나고 접촉해서 예. 식사 한번 해요.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왜 대략 그러냐면요. 호응을 좁혀주네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4명이 네. 거기서 쫓겨날 사람들이야. 그 당에서. 예. 네. 우리가 이제 네. 잠재적인 의원들이야, 쫓겨날.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 개혁신당에서 누가 먼저 연락 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가 3선이고 제가 이제 초선이야. 초선이에요? 근데 3선이 있는데 초선에 먼저 연락이 가. 3선이 좀 빈정상해요. 그것도 있는. 예, 그게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먼저 연락, 왜냐면 다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누구를 먼저 만나고, 디테일이다. 그럼요. 전략기획위원장 오래 했잖아요, 제가. 그 전략이 누구를 먼저 만나고, 요것이 갖고 올 충격파를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앉아갖고, 만나는 사람들 일정표 순서 잡고 있어요, 요즘. 약간 지금 손에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손을 계속 모으고 손에 계속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땀 닦고 계신 것 간파당한 같은데. 느낌으로. 어떻게 제가 하는 거 저렇게 잘하지?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아이고야. 근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요동을 치다가 예. 왜냐하면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에 쫙 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오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다가 그저께 국민의힘 경선 룰이 발표된 이후에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덜 짜네. 생각보다 컷오프 범위가 작네. 네. 그리고 내가 페널티 15%를 받아도 경선 붙으면 내가 할수 있다. 대부분 현역이 세죠. 네. 네. 그래서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어제 출근길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컷오프 대상 10%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7명밖에 대상이 없는데 좀 올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얘기하죠.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네.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온 거 말고 방송 나온 이면의 얘기를 해야지 우리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동접자 만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저렇게 하는 얘기는 방송에 나온 얘기고 표면적인 저거는 얘기. 누구든지 다 알아요. 아하.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 공관위원장이 더 네. 자르겠다는 거구나. 근데 이제 봉도사가 나오죠. 분석이 그런데요, 나오죠.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 나옵니다. 공천 룰을 발표했잖아요. 공천 룰을. 대단한 거 아니면 시간 끌지 마시고. 아니 공천 룰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저 공천 룰이 딱 나온 걸 보면 네. 이 당에서 네. 저 내용을 네. 저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당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용산에서 누군가. 준비한 룰, 누군가가 아니라 네. 용산에서 딱 이렇게 찍어줘요. 용산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룰이다. 당에서 그러면 준비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이제 의원들은 알아 이거를. 그러면 용산에서 미리 준비했던 룰이야.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며칠 안에 만들 수 있는 룰이 아니에요. 네. 그럼 용산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룰은 결국은 포장지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아하. 용산에서 자를 수 있는 숫자는 공천 룰을 보고 좀 안도했는데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 이 룰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건 오래전서부터 준비가 됐네. 이건 용산 거다. 용산 거야. 네. 그러면 결국 우리 자르는 숫자는 네. 공직자 나온 수만큼 다 잘려. 네. 라고 이제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죠. 또 해석 가능하죠. 예. 그래서 룰을 네. 보면서 처음에는 안도인데 네. 정 위원장은 뭐 더 올릴 수도 있죠. 정 위원장 얘기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 모든 없다. 결정은 용산에서 한다. 아하. 왜? 룰을 보면 느껴진다. 그러니까 네. 변수가
일단 저 손 좀 닦으시고요. 땀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땀은 안 나요. 땀은 안 근데 나요. 변수는 진땀이 나죠. 그 룰이 지켜질까가 의문이고 네. 그리고 저 룰은 경선 지역에만 적용되는 룰 아니냐.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 지역은 따로 또 정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저 룰로 경선을 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애초에 의문이 룰에 들어요. 대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없죠. 이제 의원들이 그러니까 당내에서. 40명 날아간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룰은 큰 의미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만날 사람이 40명인데 클래스 A, B, C를 분류하고 있죠. 이쪽 A를 먼저 만나, B 그 다음에 C, C는 오든 말든 관계없고 그럼 여기서 20석을 넘긴다. 20석은 왜 넘겨야 되냐면요. 20석 넘기는 순간에 국고 보종, 국고 보종은 팍 뛰어요. 교수단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모여야 그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건 3월 22일까지만 3월 22일까지 예. 모으는데요? 모으면 그 정당 그 공통 이후에. 기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아마 선거보조금 나오는 날짜는 3월 29일인가? 예, 그 이후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돈을 어쨌든 땡겨갖고 써야 돼요. 네. 근데 얼마가 6억이 나올 거냐, 한 30억이 나올 거냐 이런 계산 두들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중요하시네.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무조건 20명을 넘기자. 원내 교수단체 만들자. 그럼 국고 보조금이 네. 3배 내지 4배로 아이고야, 뛴다. 꿀이다. 이 둘이 한 얘기까지도 제가 알잖아요. 혼자 다 하세요. 혼자 다 해. 진땀이 이제 흘러와 다 해. 혼자 다 하세요. 공도사님 보기에는 예. 김용남 의원님은 수원병 나가면 안 되고 뭐 비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지역구 나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이 노란 배지 달수 있는 지금 거예요? 네, 김용남 그 전에 의원님. 국힘에 있었을 때 수원병 나왔으면 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우리 민주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오, 김영진 이번 이길 수 선거에서? 있었어요? 예, 더 안타깝게 만들어줘야지. 저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김영남 의원이 이제 수원병 나갈 이유가 없고 예. 국힘의 센 지역 가서 붙겠죠. 아 비례 안 김해 나가고요? 센 예, 영남 강남 같은데? 아니 강남 서초 송파에서 승부수를 이런 띄우겠죠. 이제 비례 1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비례는 1번은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 예, 2번이요. 좀 잘 알고 얘기하세요. 치마 입을까요? 아이, 그거 또 왜 또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이게 없어. 또 막말. 예. 개혁신당 아니, 왜 막말이에요? 전략기획위원장 생장 막말. 나가서 리스크 지는 것보다는 이제 비례로 해서 의석수 탄탄하게 채우는 게 맞지 않나요? 어때요? 아니죠. 국힘 센 지역 가서 붙으려고 하겠죠. 아니 근데 국힘 왜냐면- 센 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강남 같으면 예. 그래서 국힘이랑- 떨어뜨린 다음에 민주당 반사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지금 이제 7%에서 12% 나오는데 네. 이게 가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7에서 10이라는 거예요? 신당 네. 지지율. 그 신당 아, 지지율이 신당 지지율이. 가변성 이게 더 나올 수 있죠. 이게 느닷없이 15포인트를 치고 나가게 되면 네, 그때는 아웃 오브 컨트롤. 네. 이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안정적 의원으로 다는 길이 있냐 아니면 안정적 의원보다도 네.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가서 한번 세게 붙으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얻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정적인 곳이 어디 있어요 신당에서? 없잖아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신당이 안정적인 곳이 어디? 예, 있을 수 있어요. 지역구가? 예를 들어갖고 지역으로 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신당에 바람이 좀 불 수 있어요. 부울경 예. 신당 바람이 분다 해도 아니 거기는 3파전이 아주 비등하게 갈 수 있어요. 민주, 국힘 왜냐하면 지금 국힘 지지율이 제일 흔들리는 곳이에요. 국힘 아성이었는데 국힘 지지가 흔들리는 곳이 네. 부울경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몰라 약간 방황하는데 거기서 신당이 바람이 불면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부산은 정서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냥 국힘 지지가 아니라 네. 야당세가 있어요. 야당세. 아 부울경에 예, 뭐 특히 있죠. 부산이. 부산은 뭐 현역 의원들도 민주당도 야당 있고, 의원도 예. 많아요. 아니 무슨 야당이냐면 전통적 야당세가 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뿌리가 있는데 네네. 이게 야당입니다. 근데 보수 야당이야. 보수적 성향의 야당인데 요게 국힘하고 딱 맞아요.
국힘이랑 맞다고요? 아니 국힘이 아니라 개혁신당. 개혁신당. 예. 그러니까 야당이에요. 예. 야당인데 보수적 성향이야. 예. 그래서 그쪽의 소구력이 높을 수 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주긴 좀 그렇고. 예. 아, 험지 개혁신당이 가라는 예. 건데 이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도 그게 살았을 거예요. 부울경 쪽에서 펴나온다. 불경 쪽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건 맞습니까? 개혁신당이? 아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아, 이것도 흔히 수도권 영남은 좀 이렇게 좀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당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영남 너무- 중에도 주로 그 대구나 네. 뭐 수도권의 서울 뭐 이쪽을 주로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죠. 아, 수도권 서울하고 영남 지역. 아, 호남 쪽은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빅텐트 돼서 호남에서도 또 좀 그렇죠. 그죠? 그거는 그 소위 제3지대가 하나로 다 모이면 사실 뭐 전국 어디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근데, 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신당에 도움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를 들어서 합쳐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과 이제 같이 구민주당 사람들과 합치면 야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이제 부울경 얘기입니다. 부울경에서 좀 뽑아주려고 했는데 야 민주당 저쪽이랑 같이 손잡은 당이야? 요거는 조금 마음이 어쩜 안 갈 수도 있.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 네, 진짜 예, 정확해요. 큰일 났어. 그래서 통합의 시기와 네. 형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라. 아니, 일단 그 시기도 일단- 시기고 일단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합치느냐. 예, 일단 그것도 이거예요. 중요하겠죠. 그 개혁신당 빼고 나머지를 일로 봤을 때, 네. 뭐 이제 지지율은 일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1, 네. 나머지를 일로 봤을 때, 네. 빅텐트라고 하면은 이제 1+1이잖아요. 2가 돼야 되는데. 2가 돼야 되는데, 네. 1+1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우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1을 제외한 나머지 1이 네. 약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네. 공천에서 자기가 져도 탈당하게 되면 다시 정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세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 탈당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아. 경험담인 예 그리고 네. 까먹었어. 고춧가루를 가끔은 탁 불러. 아니요. 그리고 지금 네. 얘기했던 정엠 씨가 얘기했던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아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보수가 저 보수가 아니라 극으로 가고 있어? 이념도 없어? 그럼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아? 아 이게 빅텐트인데 구멍숭숭 빅텐트구나.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짬뽕 되는 네. 거구나. 형태와 시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 어떤 시기면 이게 돌파 가능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앞으로 그 변수들이 너무 가능성은 많아요. 네.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그래요? 저희 입장은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창당 대회를 하니까 네.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저희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를 할 만한 인원도 없고 저도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네. 일단 창당 대회 끝나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그 여러 방송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다른 파트너들은 서두르자. 그래서 김종민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설 전에 통합 예. 선언을 하고 뭐 진행을 네네네.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아직 여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토요일 날 창당대회 끝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네. 뭐 아직 정해진 스케줄은 없고 그 정도 입장인 거죠. 요 지금.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까지 창당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 네. 우리는 통합할 생각 별로 없어. 이 얘기예요. 아니야. 우리 아쉬울 거 없다? 그리고 네. 그분들을 이제 몇 명이 만나봤거든요. 네. 다 만나봤을 거예요. 네. 견적이 딱 나왔어요. 아니요. 아 이분들하고 해보니 안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지가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국힘 때 봤던 의원들과 이쪽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또 달라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응천 의원은 원래 보수 쪽이었어요. 네. 그 조응천 의원하고는 결이 좀 맞을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결이 잘 안 맞습니다. 아니 뭘 얘기해도 자기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지. 아니 너무 맞으니까 진땀이 나는 정도가 손을 땀을 아니 털어. 이제. 안땀 안 났어요. 아니, 아, 여기 왕자 써 있어서 진짜 아니 재밌었는데. 땀을 요렇게 털어.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함께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일단 상식에 기반한 분들은 다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 당이 예? 상식 밖의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그런 거예요. 저희 입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그거는 국회는 가결시켜 주는 게 맞다. 법원의 영장재판을 통해서 네.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를 판단받으시라.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입장이 같을 수 있겠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아니 남은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면서 왜 본인들은 수사 안 받으려고 네. 하냐. 그리고 검찰이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장기간 이렇게 사건을 묵혀두고 있는데 이거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 아니냐.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반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은 그런 거의 이슈에 대해서 제3지대가 말하는 상식은 이제 공통된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이 같은데 예를 들면 디테일한 이슈들, 어쨌든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념도 있고 정책도 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미래대연합에서는 전장현 사람들이 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젠더 이슈든 뭐 노동 이슈든 각자의 상식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삼지대에 있는 분들 안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상식을 얘기하셨지만 각자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합이 되나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다르고 한 개만 같아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물론 다양하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논의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작업은 엄청나게 어렵고 중간에 파열음도 나고 별일 다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맞춰가야 되고 최소한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서로 확인하고 그 선을 지켜줄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런데 저쪽은 그 선을 양보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 또 해석하세요? 좀 못 알아들어요 저런 말을. 약간 좀 알아들으셨어요? 좀 두루뭉술해.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니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실 거나.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된 왜 안 됐냐면요. 마음대로 해석하시네.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 네. 들어보세요. 네.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생길 거예요. 이쪽 개혁신당 쪽에서. 그렇겠죠. 아니 그게 서로 뭐 아주 적대적 의견 충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미래를 보고 가치 지향으로 갈 거냐. 현실 지향을 세울 거냐. 네. 현실 지향은 많은 의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일단. 가치 지향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수를 제거해서 종국적으로 국힘을 우리가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있다. 10년, 20년 갈 정당으로. 아니 10년, 20년 아니어도 이 1년 내에서 그 현실 지향은 당장 4월 10일 선거를 볼 거냐. 네. 아니면 4월 10일 선거에서 이런 거거든요. 4월 10일에서 막 지지율이 20%까지 가. 근데 1, 2%로 다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지율이 막 끌어올리지만 의원은 많이 당선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의원이 어차피 당선되는 숫자가 똑같다고 한다면 가치 지향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국힘의 제대로 정체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국힘이 흔들리는 국힘을 우리가 흡수통합하자. 근데 최근에 워딩을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보면 현실 지향으로 갔다가 가치 지향 쪽으로 흔들려요. 그래요? 예, 흔들려.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척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떴다방은 안 하겠다. 떴다방이 현실 지향입니다. 떴다방 당장 돈을 벌죠. 근데 그 다음에 사라져야 돼, 이게. 안 하겠다는 건 가치 지향이라는 거죠. 가치 지향으로 가고 국힘을 흡수 통합하겠다. 근데 이제 함께하는 다른 그 개혁신당 멤버들이 무슨 얘기냐, 일단 4월 10일 날 많이 당선시켜야 되지 않냐.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근데 이게 아침에 이 생각했다 저녁에 이 생각을 계속 바뀌고 갈등과 혼선이 반복이 됩니다. 이럴 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리더십을 서포트해주는 멤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국힘은 어차피 망가집니다. 국힘은. 개혁신당 아니라도? 개혁신당을 몰아내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를 내치고 네. 당에서 지난 3월 9일 전당대회 때 보면 이런 정당은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이상한 정당이야. 네네네. 그건 동의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국힘이 결국 망가지는데 네. 그때 대안으로 우뚝 쓰는 무언가 대안이 있다면 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꿈이 아니면 내가 대권 프로젝트로 가는 게 꿈이야.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갈등은 많을 터인데 정리하면 가치 지향으로 갈 거냐, 좀 더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갈 거냐, 현실 지향으로 갈 거냐. 그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고민하고 있다. 정 의원님 제가 호를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호가 나옵니다. 뭐죠? 주석 정봉주. 주석 정봉주. 모든 말에 주석을 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주석.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방금 정 의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별명 묘설이에요. 묘하게 설득된다. 묘설. 묘설 주석 정봉주. 아무튼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가치 지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보수다라는 멘트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3지대를 이끌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 모으려면 우리 당은 보수도 진보도 그런 이분법 버려. 우리는 모든 가치를 다 이렇게 뭉뚱이 갈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의 가치를 보수다라고 명확하게 좀 짚고 가는 거는 가치 지향 의미가 있죠. 쪽에서 예. 우린 보수다. 그리고 지금 보수는 망가졌다. 네. 그리고 우린 보수를 세우겠다. 하면 나는 비전이 보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니 특히 근데 부울경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는 제3지대 통합이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예요? 사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네. 현실과 같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지역구에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정치 고관여층에서 꽤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새겨들 물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예요. 시기와 형태가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뭉친다고 되는 건 이긴다는 아니고. 말씀은 아니고 네, 잘 뭉치면. 얼마나 그렇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얼마나 보기 좋게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치느냐 그리고 네. 합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떨어지는 나달 하나 없이 다 합치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좀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쭉정이는 좀 빠져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잘 합치면 비례는 꽤 도움이 되나 아마 지역 선거에서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잘 합쳐도.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아니, 뭐 정답이세요? 어떻게 아니 그러지 이제 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주석력 있는지 없는지. 정봉주 선생님이 아니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와 네. 국힘에서 나온 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억울해 보이죠. 네. 많이 억울하고 표 중에 제일 무섭고 튼튼한 표가 동정표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공감대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근데 저쪽에서 느닷없이 민주당 소원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 그럼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막 흔들려. 네. 근데 지금 이제 정혜임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보수의 기치를 세우겠다. 그럼 민주당에서 온 분들도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진보적 성향 있는 의원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 외로. 근데 민주당에서 온 분들도 그냥 반 이재명 감정적 이 돌출 행동 때문에 탈당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를 한번 세우겠다라고 공감대를 갖거나 그러한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골라받을 수가 있어요. 좀 보수적인 분들 예. 위주로. 그럼 우리는 개혁적인 보수를 세울 것이고 정통 보수를 세울 것이니 너희들 무조건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우리 다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오소리티의 헤게모니를 딱 잡으면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은 지금 벌써 한숨 쉬고 있거든요. 네. 갈 길이 막막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딱 중심, 그 얘기들이 들려요. 다른 의원들 방에서 한숨 푹 쉬고 있대요. 괜히 나왔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선택적으로 받겠다 하면 아, 초장군 그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막 다 받겠다? 이게 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죠? 아니 묘설. 뭐 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니, 거의 근 30분째 김영남 의원의 미래를 사실 예. 걱정한 너무 거예요. 많이 했어. 아니 왜냐면 지금 개혁신당이 너무 많이 핫하니까 했어. 핫하죠, 예, 핫하죠. 현타가 오지 않아요. 그 얘기에 우리 정봉주 따르면- 의원님도 핫한데. 네. 그 얘기에 뭐 따르면 핫하지 않아요? 조응천, 이현주 이분들이 거의 지금 오늘 내일 아마 할 것 같아. 맞죠? 이현주 의원 뭐 곧 탈당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같이 갑니까? 예? 이현주 의원? 당황하셨어요? 그거는 뭐 휴지 드려요. 아니 그런 중요 사안은 이현주 이제 의원은 경향성이 약간 또 외로운 늑대 경향성이에요. 어떻게 조직화되지 않고.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주석이야, 외로운 주석. 늑대가 아니 뭐예요? 그 조직적으로 같이 하기에
혼자 하는 스타일. 아니 본인이 셀럽으로서 이제 약간 팬덤은 있어요. 대표에 도움은 되는데 있는 분들하고 또 조직적으로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경향성이 어딜 있어서 가셔도 조금 부산 나갈 수도 충돌적이지. 있고 예? 이주연. 부산 안 돼요? 외로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예, 아, 그건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김용남 의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아니 핫하니까. 핫하긴 하죠. 재밌으니까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뭐 하나하나 저는 뭐 제 길 쫙 가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마이웨이 정한이에요. 네. 예. 그 그래도 진짜 안 강북을은 도대체 왜 가신 거냐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강북을요? 네. 그런 분들은 정치를 조금 더 배운 다음 질문하라 그러세요. 아니 뭐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뭐 거기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혈연 학연 지원으로 투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혈연 학연 지원으로 투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강북에 대해서 뭘 하셨는데? 강북이요? 네, 강북을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기 축구 대표를 뽑을 때 이 얘기를 해요. 뭐 했는지 빨리.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뭘 했는지는 말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가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국가대표기도 의제도 알아야 하고, 되잖아요. 그쵸. 지역구 의제는요. 대표하지. 지역구 의제는요. 막상 들어와서요. 우리 정용진 MC만 돼도요. 네. 그 지역의 아젠다 한 달 내지 3개월이면 다 합니다. 에이. 아니요. 그렇게 알아요. 그럼 지금 8년 동안 수원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 뭐가 됩니까? 아니요. 12년 왜 4년이나 깎아 먹어요? 그 4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시간인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12년. 저는 제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갖고 40년을 고민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북을인데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아이 솔직하게 해요. 아, 솔직하게 강북의 했어요.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인데 거기는 고도 제한과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딱 걸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강북이? 이게 왜냐면 산악지대니까. 아, 네네. 그래서 가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강북과 똑같은 네. 형편이 있는 데가 네. 도봉구가 있고요. 도봉. 맞아요. 은평구가 있는데 이런 데는 또 개발 풀렸어요. 그래서 강북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도봉은 풀리고 은평은 풀렸는데 우리는 왜 안 풀리지? 그리고 한 광역단체장이 조롱 섞인 말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강북을에는 국회의원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좀 힘있게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풀릴 수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못 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네. 강북을의 국회의원은 전통적으로 네. 비주류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면 핵심 주류 정봉주 아니 그러다 보면 당의 지원을 받고 하기가 정책과 쉽지 않다. 예산을 풀어나가기가 그냥 비주류원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지역의 발전과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 정치를 해요. 자기 이름 내세우는 거. 이렇게 정치해온 게 그쪽의 전통이에요. 방금 전에 국회의원은 국가대표라서 아니죠. 큰거 국가대표 하면서 지역 발전을 같이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 이름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외면했다. 힘을 쓸 여지가 없었어요. 비주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네. 당의 지원과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도봉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풀렸겠어요? 은평은 왜 풀렸겠어요? 풀릴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강북을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 박용진 근데 의원이 지역구 관리 못했다.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안 한 거로 보여요. 예. 강북으로 네. 오래 고민해 오셨는데 왜 지난 총선 때는 강서에서 나오셨어요? 그때는 금태섭이 그때도 민주당 의원 다 없지 못해서 금태섭 정치 그만해라. 잡으러 그냥 가신 거예요? 정치 그만하잖아요. 네. 한다고 발버둥 치는데 이번에도 국회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태섭 잡으러 가신 거예요? 예. 이번에는. 박용진 잡으러 갔죠. 뭐 맨날 잡으러만 잡으러만 다녀요. 가냐. 이런 검찰도 비판이 사람 나오죠. 잡았잖아요. 강북하고 강북은 얼마나 먼데 이게. 지역 특색도 그러니까 다르고 이제 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 되기 힘들어요. 4월 국가대표가 될 생각을 해야지. 이건 맞는 말이다. 아니 어차피 한 왜 번씩밖에 못한 사람끼리 뭘 반번 어디 반번을 한 번에 들이대요. 반선과 반번.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한 번은 된 거죠. 반선. 잡으러 간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 만나 보셨죠? 만나봤죠. 예, 어떻습니까 반응은? 잡으러 잘 왔다가 대세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한테는 이제 내가 이제 박용진 잡는 거 비명 잡는 거 외에도 지역구를 내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겠다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강한 민주당이에요. 강한 민주당? 예. 여기서 더 강해요? 지금 민주당 충분히 누가 강한데? 강해요? 강한 민주당, 네. 힘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강한 민주당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강하면요 네. 지역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의원들이 힘 있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180명이나 있는데요. 아 근데 개개인의 역량이 좀 약했습니까? 아니면 너무 180석으로 너무 저 기고만장해서 그냥 뭘 할 생각을 안 한 겁니까? 민주당 기고만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 새길게요. 오랫동안. 예. 아 새기겠다. 갑자기 예.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 얘기는 새길게요, 제가. 정영진 앵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아또왜 이런 예. 거야? 아 정말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다음에 MC 잡으러 올 수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른 상장해요. 여당 되면 안 시켜줄 것 같아. 아 상장.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무슨 4월 11일 이후에 3%로 가세요, 그냥. 아 정말 정권 따라서 뭐 이게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 더 그렇게 됐어요. 빨리 하세요. 상장. 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가격을 낮추면 돼요. 아하, 관심 많으시네. 자, 저희한테. 이제 3% 컨설팅 해드릴게요. 지금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정책이 두 좀 분. 나왔고. 일단 강북을 두 분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네. 민주당 이야기 그다음에 용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이제 대표가 이제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막 할 거라고들 예상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예. 아 그래요? 이게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네. 국힘이 드라이브를 너무 일찍 걸었어요. 아 지금 뭐 정치개혁 시리즈 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고 너무- 있는데 네. 그 효능감도 떨어지고요. 네. 약발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일부 빠진 지역은 있는데 네네네. 국힘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뭔가 막 하는데 한동훈 개인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요. 왜? 제일 많이 노출되고 네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니까. 그런데 국힘의 지지율은 안 바뀌어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반대 여론 안 바뀌어요. 네네네네. 이게 왜 그럴까? 그냥 용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총선 잘 치라고 했더니 자기 대선 치르러 갔나? 그 용산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용산에서 불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용산 화나기 전에 네. 항상 둘이 갈라쓰기 전에 누가 먼저 갈라쓰냐면 팬클럽이 먼저 싸움이 붙습니다. 팬클럽 싸움 붙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한동훈 팬클럽과 예, 아니 윤석열 팬클럽에서 한동훈 팬클럽에 대해서 당에다가 제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왜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정봉주 TV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분석을 했어요. 그걸요? 내부적으로 싸움이 붙었다. 그리고 이 얘기 해도 돼요? 예. 정봉주 TV에서 JTBC 욕은 왜 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하도 많이 해갖고 아 무슨 욕했어요? 현근택 부원장 관련 보도에 여기서 5번 했잖아요. 어떤 5번? 너넨 잤냐? 이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잤다는 주장이 있어서 아하. 관련된 예. 이제 합의된 관련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그것도 말을 했다라고 나온 하는 게 아무도 피해 여성도 그 얘기 들은 적 없다. 주위 사람들도 들은 적 없다. 피해 여성은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장입니다. 아니죠. 다시 양측에. 최종 주장이 네.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현근택 부원장 왜 사퇴한 거예요? 뭐요? 왜 불출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유 불문하고 나는 당에 부담 주기 싫어서 네. 사퇴했다 이렇게 되는데 네. 핵심적으로 JTBC에서 보도한 건 결과적으로 감찰반에서 조사한 결과 그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당 자체 조사에서 예. 결과가 나왔나요 벌써?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럼요. 확인을 못했는데. JTBC 보도 아니고 다른 건 안 보시나 봐. 그렇지 않죠. 왜 그러세요?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감찰 결과 사과하세요. 아니 뭘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도 진짜로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확인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로라님 보세요. 기자 말 좀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제 말씀은 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다는 있어요. 얘기예요. 아, 예. 아니, 제가 세게 물어보시니까 살짝 구태하는 그러니까 듯하냐. 무조건 세게 나가면 움찔한다는 걸 알게 확인해 돼요. 보겠습니다. 핵심 하여튼 그 사퇴한 거는 네. 물론 정확한 그 워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저는 알 수 무관하게, 없으나 무관하게 그것과 당의 논란이 무관하게 됐기 때문에. 부적절한 예. 언행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죠? 그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부적절한 언행조차 없었다고요? 여러 가지 발언 아니죠. 중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네. 부정적인 언행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됐고 구설수가 됐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현근택 현근택, 부원장 예. 본인이 들은 그- 사람은 불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발언, 막 그 이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그렇죠. 발언 그게- 말고 그 앞에 발언들. JTBC가 보도했던 그 말 아니고도 불쾌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왜 자꾸 욕을 하세요? 뭐를요? 없는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 아니 그런 논란 자체가 아니 그 왜냐면 이 논란이 빵 터진 게 그 단어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너네 땡땡 요 내자 네, 네. 이것 때문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자체는 없었다. 없었고 아. 그러나 이제 그런 말로 충분히 들을 만한 말이 그 전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맞죠? 예. 그 정도로 그런 건 정리하겠습니다. JTBC MC라고 해갖고 제가요? 너무 여기를 편드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어쩔 수 저도 없죠. 편 안 들어도 그래서 먹고 살려면 나도 살아야지. 아 근데 그건 이제 아무튼 다시 팩트니까. 이재명 예.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뭘 잘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앞서갔는데 효과 없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럼 지금 약간 복싱으로 따지면 커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방 날릴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84일 남았어요. 또 네. 오늘자로. 그리고 83일. 83일 양당의 네. 혁신 카드를 지금 국힘이 먼저 내고 있잖아요. 국힘이 먼저 내고 있는데 일단 그 유권자들에게 크게 속으려고 다가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 점수 플러스 1의 점수를 따면 마이너스 1에 꼭 까먹어요. 계속. 네네네. 그럼 이거는 총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무언가 냈는데 밴드 웨건 효과도 없고 네. 컨벤션 효과도 없고 없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카드를 쓰지? 제가 쭉 보니까 두 가지 큰 기류가 있어요. 선심성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파퓰리즘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거 비슷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아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게 조금 그 약간 다른 게 이런 거죠. 선심성 정책이 안 들어가는 게 네.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 아 이건 포퓰리즘이고. 그건 파퓰리즘적 성격이지. 약간씩 좀 달라요. 네. 그 이제 저는 그 두 분이 수준이 높은지 알고 결을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갈게요. 네. 선심성 정책을 막 남발을 해. 네. 대통령이 여기를 가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자극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다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뭐 지지율 국회가 성공하겠네? 요 국회의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학자들이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뭐, 여러 번 많이 비판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저거 한번 관심을 갖고 볼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마포에 가서 김경률 던지고 네. 원희룡 던지고 근데 이렇게 던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잖아요. 네. 민주적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가 자꾸만 튀어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던졌는데 마이너스 1이 늘 와. 그럼 계속 평타만 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앞으로 무슨 카드를 더 던지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혁신의 카드가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있긴 공천 있어요? 과정. 없으니까요. 있죠. 카드가 없으니까 있죠. 못 끝내는 뭐 거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싶으세요? 예. 네. 얘기해 주기 해보세요. 싫어요. 왜냐하면 술 드신 민주당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쇄신과 혁신 그다음에 기득권 타파가 총선 때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직. 네네네네. 근데 그런 기득권 타파나 혁신은 친명 패권주의를 포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지. 친명 패권주의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네.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응을 안 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민주당 감찰 결과 안 나왔다는데. 거 봐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 제 말을 들으세요. 보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도도 보도가. 없어요, 보도 있어요. 없는데요? 아니 민주당 감찰 결과가 안 결과는 나왔는데 어떻게 보도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제일 잘하시겠죠. 근데 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감찰 과정에서 네. JTBC에서 보도한 그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나왔다니까. 안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 민주당 출입 기자한테도 예.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이, 민주당 정봉주 윤리심판원에서 봐요. 감찰이 나중에 진행되지 나중에 감찰 확인해 결과는 보세요. 안 나왔다고 의원님. 하는데 빨리 아니 사과하세요. 안 나왔다니까요. 아니, 그 말 그러니까 그 없었다는 보도가 안 나왔다는 그 말 말이 보여요. 있었다 예. 없었다는 확인되지 지금 않은 상황 같고 감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 감찰 결과에서 안 나왔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 그랬죠 제가. 에이, 그냥 보도도 빨리 감찰 결과 어디 보도 소리 하세요. 보도 출처가 어디예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해보세요. 사과하세요. 아니, 저도 빨리. 확인할 시간을 이게 가졌으니까 핸드폰을, 의원님도 예,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JTBC는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 그러세요? 다음 주부터 파트너 바뀌겠는데 아무래도. 아니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또 다 포용합니다. 저희는. 네. 자, 일단 그래서 민주당은 뭔가 꺼낼 게 지금 남아 있고 그럼요. 이재명 대표는 예.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수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곧 개혁 법안을 훨씬 더 센 거를 아마 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가져갈 것이다. 예, 흐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정공관위원장이 있는데 국힘은 비대위원장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저거 국민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상식 밖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금방 비판하다 금방 우리 편이 또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혁신과 쇄신에 대한 안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가장 스페셜티 그 강점 있는 부분이 네. 민생 경제, 민생 정책 쪽이에요. 아, 그쪽으로 뭐 하나 나와. 예, 그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정책과 네. 민주당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그럼 국힘이 던진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4가지 개혁안은 이거는 민주당은 답을 해야 안 해요? 한동훈이 뭐 던졌어요? 이제 불체포 왜 특권 그러세요? 포기하자. 뭐 이제 금고용 확정되면 아니, 세비 그거 보셨잖아요. 반납하자. 못 의원 보세요. 수술이자. 예. 오늘은 출판 기념회로 정치자금 수수하지 말자. 뭐 이런 예, 얘기도 했던데. 별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대답 대응 안 해요. 대응 안 해요? 그러면 아, 대응 안 해요? 그거는요. 네. 고분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그 개혁신당에서 할 거예요. 왜 개혁신당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주로 대통령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저희도 뭐 별로 관심은 안 아, 가지고 우리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 예. 양당이 다 국힘 상대는 안 해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상대는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들이에요. 제 솔직한 생각을 예, 말씀드리면 예, 예. 한동훈 위원장은 예. 어떤 정치 개혁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해요. 금방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을 얼마 전까지 한 분이 만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세비의 성격이 뭐냐를 봐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뭐 누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잖아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던 공무원으로서의 봉급이나 이런 거를 몇 년치를 다 반납하느냐 그런 일은 아니죠.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일했던 자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네네네. 월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을 못하게 된 거 이후에는 당연히 월급을 받을 수 없지만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된 거를 너무 툭툭 던져요. 국회의원 50명 줄이자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에 대한 한마디의 답도 못 내놔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례대표 47석을 다 없애고 지역구를 3개 더 줄여서 50명을 줄이자는 얘기냐. 어떻게가 아니면 비례대표는 놔두고 지역구를 줄여서 250개를 만들자는 얘기냐. 질문을 해도 답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말을 던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한마디 했으니까 계속 말을 이어가면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구제 개편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쪽에다가 국힘에다 물어보면 민주당 걸 비판하는데 급급해요. 아, 자신들의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여당이잖아요. 네.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변하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민주당에 반사하는 쪽의 정책을 내세요. 그리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기도 법률가고 저도 법률가지만 배운 장소는 좀 틀리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비 반납이요. 배운 장소가 다르죠. 저게 이제 그 공무원들 급여하고 또 성격이 달라요. 아, 세비는 예, 세비는 공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조금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급여를 반납하게 돼도 네. 이렇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헌법 정신도 깬 거예요. 이 사람이 기소됐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예. 재판받는 기간에 세비를 빼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네. 근데 그 안에 국회의원이 구속이 돼도요. 네. 선례를 보면 국회의원이 구속돼도 보좌관들 다 일을 합니다. 그 팀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세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국회의원을 포함한 보좌관들에게 급여 나간 것까지도 통칭해갖고
국회의원이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그래 국회의원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보좌관까지 있는 한 팀입니다. 근데 저 사무처에서 저 보좌관들 월급은 주잖아요. 그것까지 뺐자는 얘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데 그럼 국회의원이 설사 감옥에 가 있어도 보좌관들은 다 일을 합니다. 보좌관들은 다 일을 해요.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보좌관들은 일을 하고 너는 감옥 갔으니까 네 돈은 내놔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때 보좌관들에게 다 줬던 국회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일 안 했잖아. 그럼 보좌관들까지 다 일을 반납해.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징벌적으로 국회의원들 야단 쳐주니까 야단 치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건지 아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 헌법 정신도 깨고 지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던지고. 아 그래서 우린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 대응을 했으니 별책 부록으로 하나 더 넣겠다. 제가요? 아니 뭐. 뭐 그건 특별히 이렇게 뭐 논박할 뭐 오래 없다. 얘기할 그럼요. 필요는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일단 그거 저거를 여론조사 돌려보면 국민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왔던 재탕 삼탕입니다. 아주 신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옛날에 예전에 나왔던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 나와서 지킨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그렇죠? 뭐 의원수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세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뭐 하겠다고 해놓고 한 적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 늘리는 문제 이런 거는 이미 국회 입법조사연구소 이런 데서 십수년 동안 무지하게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한민국 OECD 국가 대비 세비는 좀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원 전체 수는 국민들 국가의 미래나 국민 정책 이런 걸 보면 좀 적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나온 거예요. 아니 저는 전체 의원 수가 뭐 많냐 적냐는 변론으로 하고 본인이 50명을 줄이자고 했으면 적어도 그 50명을 어떻게 줄일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해야죠. 전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았어요. 아니, 비례를 좀 줄이자는 뉘앙스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설명을 했어요. 못 해요. 원내랑 본인이. 상의하고.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그 부인이 디올백 받은 거, 그 다음에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총선을 대비한 악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은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해갖고 1+1 넣을 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지갑이라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과 법적으로 경제공동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부인은 경제공동체입니다. 부인이 만약 뇌물을 받았으면요.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 이 얘기 또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구멍숭숭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로. 곧 압수수색 당할 것 같아요. 공천 된다는데 왜 압수수색? 공천 죽은지 압수수색을 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에서는 이수정 교수님이랑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제 지역에 이제 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걸 김건희 여사가 도장을 찍어줄 것이냐. 그거는 뭐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은근히 안티를 하시네.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모두 까기. 아니 곧 여기에 그 JTBC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 공천할 때 3선 이상 지역구 3선 이상은 중진들 좀 뭐 마이너스 주겠다 요거 이제 했잖아요. 15%. 15%. 이거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만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3선 이상의 중진이 정말 그 룰대로 15%의 감점만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술렁술렁 대다가 경선 룰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거 생각보다 약하네.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 딱 그 분위기인데 근데 그 플러스 그게 있잖아요. 이 평가 하위 30%면 마이너스 또 20%인데 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5%예요. 3선 이상으로서 평가에서 하위 30% 안에 들면 35%의 감점을 받고 또 5년 이내에 탈당했던 경력이 있으면 추가로 7%를 또 받아요. 마이너스 7%. 그러면 마이너스 42%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도전하는
신인이 가산점을 꽤 받죠. 또.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 신인 가산점, 여성 가산점 무조건 되겠네. 이거를 또 받으면 여기는 최대 42%의 감점을 받고 여기는 가산점을 받아서 붙어. 근데 은근슬쩍 자리를 만들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손들어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신임하던 참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중진들이 갈등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의미가 없어서 그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명을 하니까 보세요. 3선 이상 중진 15% 감점하겠다라고 하는 건 네. 국민 여론에 부응한 거예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국민 네, 여론은 네. 뭐냐면 항상 현역 의원 교체율이 60%가 넘는 지지율이 늘 나와요. 현역 의원이 기득권으로 다 봅니다. 네. 그 기득권 타파 정책처럼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그 사람들 밀어내고 자신들이 갖다 내리꽂은 신인들 용산에서 내리꽂은 신인들 주려고 자리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국민들이 저 진정성이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진짜 기득권을 쳐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처럼 통일적 3선 배제하겠다라고 가든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 어정쩡하고 누가 보더라도 신인들 우리가 내집고 있는 사람들 자리 줄래? 그냥 차라리 그냥 못 나오게 한다든지. 예, 방인교 넣고 여기 쳐내듯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굴 어떤 키우냐보다. 사람으로 채우느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 초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선분들이 더 논란이 되고 아니 있기도 현역 하고. 국회의원이 기득권이냐 아니면 정권 실세가 더 큰 기득권이냐. 근데 정권 누가 봐도 국회의원 물론 기득권인 건 맞는데 정권이 더 큰 기득권 아니에요?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 잘 가고 있습니까? 뭘 잘 가요? 이제 저기도. 시작이죠.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저기는 한참 갔잖아요. 네. 한참 가갖고 총선 저기가 아니죠. 이제 국힘. 네. 총선 한 30일 남겨두고 거의 끝날 거예요. 근데 별 위력이 없어. 이제 그때부터 지지율 빠지는 일밖에 없고 요 총선 문제는 결국 그 공천 문제는 네. 총선에 임박한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거기 좀 중요하군요. 예,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데 비대위원장이 타이밍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처음이라. 한번 기자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려간다. 총선은 며칠 날 있어요? 이거 물어봤어.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D- 며칠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얼른 할 수 있을지 예.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장이. 금방 공감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양당의 공천 절차가 다 늦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삼지대로 가는 걸 끝까지 막아야 묶어놓기 되니까. 위해서 아니, 늦출 겁니다. 그리고 공천 이제 절차를. 이게 이제 파도도 이렇게 높낮이가 늘 치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뭐 그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축구도 양 팀이 15분 공격했다 또 15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총선에 이게 이 얘기하면 무슨 점쟁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 총선 날짜가 딱 와야 돼요. 그러면 딱 좋겠네요. 자신의 당의 지지율이 쫙 올라갈 때 막 좋아하는데 총선이 임박해서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전략위원장이 됐으니까 진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던지는 아젠다가 그 총선 되는 시점에 상승 커브냐 하향 커브냐라고 하는 거기까지 걸 맞춰야지. 계산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국힘은요. 네.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저게 4월 10일, D-83일 여기에서 중간에 몇 번 파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걸 예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전혀 전략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는 네. 제가 문제 던질게요. 어젠가 그제 경실련에서 국회의원 평가 하위 뭐 발표가 됐어요. 35명이 거기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경실련은 중립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데 네. 그럼 이철규 쳐낼 겁니까?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공천혁신입니다. 쳐낼 거예요? 못 쳐내잖아요. 아니 거기 경실련에서 이철규 의원을 퇴출 대상으로 그 찝은 이유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인가 뭐 자산을 과다 매입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돼 적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뭘 어딜 아니 얼마큼을 근데 샀다는 그거는 거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경실련이 심사숙고해서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철규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럼 당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당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경실련이 해갖고 그 중에 반 정도는 쳐내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공당의 입장입니다. 왜? 그분들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국민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 쳐내겠습니까? 못 쳐내죠. 어떻게 쳐내요? 거기 뭐 예. 가장 유일한 실세인데요.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쳐내요? 하이파이브 할 뻔했네. 이거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공천이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아, 저 아니,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예. 저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뭐 전략으로 이제 김경률 회계사도 꽂았고 뭐 한데 전 제일 놀란 건 사실 원희룡 장관 인천. 개항을 해서 이렇게 손들어 준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원래 상대당 당대표 있는 지역에는 잘 이렇게 전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그대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또 변수가 있나요? 나옵니다. 궁금해요. 저는 그 나온다라고 하는 걸 평론이 아니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항을 해. 예. 그 개항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그 지역에 나오고 그 이재명 대표는 1인이 막 20인 30인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거기 원희룡 장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이긴다. 그럴 정도로 원희룡 그 장관이 네. 경쟁력이 없어요. 인지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경쟁력? 용산 인사 중에서는 인지도 있는 분인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도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 위해서 거기다 공천한 거거든요. 제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서 판단할 터이니 다른 데 가서 활동하세요. 여기서 출마하시고 민주당 이기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희룡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네.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건 팔 빠진다. 원희룡 장관이 허공에 주목질하는 예.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출마해야죠. 그래야 뭐 해야 되는 기회로 거 나올 수 맞습니까? 있다 이런 빅게임이 얘기가 성사가 있어서.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전생에 검투사였다니까요. 전생이. 글래디에이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도사 콜로세움에서 붙는데 관중은 가장 강해 보이는 선수들끼리 붙을 때 열광하잖아요. 가장 환호하고. 근데 붙는 줄 알았는데 네. 강한 선수로 알려졌던 한쪽이 빠져. 맥 빠지잖아요. 그러면 관중을 맥 빠지게 하면 인기를 안 얻을 된다. 수가 없어요. 붙어야죠. 그래 무조건. 강한 자들끼리 붙는 거 있고 또 재밌는 게임 중에 하나가 공공의 적이 있을 경우에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공공의 적? 예. 예를 들면 어떤? 너 뭐 강북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또. 용도사요? 왜 또 공공의 적이에요? 또 이 방송을 자신의 선거운동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으려고 여러분들이 제가. 세 명이서 함께 씹어주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도 좀 씹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도 사실 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섭섭할 수 있죠. 누가요? 뭐 거기 현역 의원이. 상대방을 가장 섭섭하게 해야지 전략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지금 그 전략 중이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참고로 네. 지난 5개월 동안 당원들의 의사를 계속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어디 당원? 우리 민주당 당원들. 봐봐 또 예. 자기 선거 얘기만 하잖아요. 민주당 당원들. 그 지역에 계신? 아니요.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왜냐면 제가 지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네. 지역이 그 압축된 게 한 너댓 개 정도 네, 네, 압축이 됐는데 네. 60~70% 정도가 강북을로 가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강북을이 그렇게 집중됐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강북을이라는 시그널을 먼저 주지 않으셨는데? 안 줬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나? 정봉주를 너무 뜨문뜨문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 강북을에 그렇게 집중됐다는 거는 강북을이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이라고 생각들을 아마 당원들이 하셨다는 당원들이 얘기일 했죠. 거 예, 아니에요. 예. 압도적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갖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아침에 만났지만 조홍천 지역도 나왔어요.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홍천 의원이 지나면서 그러더라고요. 탈당 전에. 우리 지역으로 와. 그래서 제가 거기는 당원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요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저 근거를 댈 수 있는 저 데이터 같이 있을 때, 거죠? 같이 있을 때. 그 댓글을 분석한 팀이 있어요, 또. 예. 예. 댓글 분석팀이 있어요? 그럼요. 거의 지금 대선- 예를 들어 대선 갖고 같은데요? 대권 주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킹크랩이야 뭐야? 예를 들어서 네. 그 월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박용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저를 저격합니다. 네. 댓글이 1,500개가 달려요. 그 1,500개 다 분석했습니다. 뭐래요? 이분 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 댓글을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네, 네. 제가 보기엔 비율이 약 한 96% 정도가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 제가 분석한 걸 보내드릴게요. 될 정도로. 오늘 저 댓글 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인상적인 댓글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찍들 많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 이 찍들만 내가 뭐해? 아니 그렇게 댓글이 댓글 보라 그러는데 읽어주니까 왜? 아니,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예. 정봉주 말 좀 그만하라는 게 제일 많아요. 네. 아니 그거는 불러놨는데 말을 그만하라고. 아니, 그거는 말씀하셔야지. 우리 이름은 어떻게 되죠? MC 정 MC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말을 막고 싶은데 애들로 들러. 아이, 오늘 뭐 정책 이슈도 많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도 이게 못 참 하겠네. 이게 뭡니까 나 이게?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개혁신당에서 그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금지. 아 그거 하나만 좀 네, 얘가 무임승차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 법안 냈던데 이거 굉장히 논란될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지금 그- 표심액 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겠고. 지하철 네.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그 타는 거로 인한 금액이 1년에 한 9,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도시철도 그러니까 주로 지하철이겠지만 그게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없는 동네 사시는 분들은 네. 뭐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주로 버스를 타는 분들은 또 혜택이 없어요. 왜냐면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되니까. 65세 이상? 예, 65세 이상.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폐지하고 네. 월 10,000원씩 1년에 12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리자. 아, 그래서 바우처처럼. 이거로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래서 지역의 구분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대략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돼요. 지금보다. 예, 지금보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사실상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이거로 인한 네. 도시철도의 적자 같은 거는 면할 수 있게 해주자.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9,800억이 든다고 하는 게 실제로 9,800억이 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표로 계산해봤더니 9,800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탄다고 해서 9,800억이 절약되는 게 세이빙 아니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 9,800억이 든다고 하는 건 약간 좀 이건 호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아니 그게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어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거기서 나온 건데. 3% 잘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물론 이건 좀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걸어다니시고 하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맞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예, 되는 얘기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료비 다니지 절반. 말라는 네네네.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를 교통카드를 통해서 네.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네.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보던 혜택을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없고 네.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교통카드니까. 있도록 네. 카드로 지급해드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이빙되는 돈은 호수, 실제 나가는 돈은 실수. 뭐 그런 예, 거 그건 실수한 것 같아요. 있고 만약에 한 달 10,000원 정도라면 7번 내지 뭐 6번, 7번 정도 예. 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매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방 쓰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횟수가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근데 살짝 그렇게 매일 다니실 왠지 잘하는 것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정도면 네. 사실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글쎄요 뭐 운동을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0,000원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네. 지금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할인폭처럼 네. 40% 할인된 금액으로 다닐 수 있게 하자. 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네네네. 아예 연령대를 좀 올리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 어쨌든 사실은 노인층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서 이걸 해왔던 예, 거니까.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로 네. 올리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기존에 표 떨어질까 봐. 혜택을 받던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좀 궁색해 보여요 왠지. 제가 객관적으로 세 분의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아니 일단은 MC 입장에서 65세를 유지하자. 일단은 65세. 그거 너무 위험하다. 노인 연령 건드는 거. 대신 전국의 많은 모든 노인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이라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급수습하는데 별로 수습이 안 됐어요. 야, 오늘 진짜 아니, 왜 수습이 안 두 돼요?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이 됐어요? 네. 오. 어떻게 오늘 만족하시죠? 오늘 뭐 못하시는
하는 말씀 없으시죠? 아니 이제 50분을 혼자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는 한 이제 시간 반 동안 이제 입이 중에 풀렸고 50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예.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두 도사님 모시기로 하고요. 아, 두 분 덕분에 저희가 또 오늘도 최고 동접자 기록을 깬 것 같습니다. 몇 명 깼어요? 13,000 넘었습니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13만 될 때까지 네. 쭉 달리시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그 전에 선거 끝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선거 끝나고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전 못 나오지만. 아 너무 어디 이민 가세요? 어디 이민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북을로 이민 갑니다. 혹시 뭐 또 들어가실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들어가시면 경제사범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봉도사님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